드디어 우리가 이제 1차 약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볼 거예요. 1차 약제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1차 약제만 쓰고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서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1차 약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볼 거예요. 앞에 어떻게 보면 설명들은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이제 1차 약제는 환자분이 처음 쓰는 약제잖아요. 네. 1차 약제 선택이 왜 중요한가요? 네, 어떤 환자분은 1차 약제만 쓰고 운명을 달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황에서 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택하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네. 그 약제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분의 예후 인자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임상적인 요소 2개, 그래서 네. 환자의 활동능이 어떠냐, 증상 없이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처음 진단 이후에 치료까지 또는 재발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냐.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해서 칼슘, 그리고 혈색소, 호중구, 혈소판 이런 문제들이 있느냐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위험군, 아주 좋은 군이에요. 그렇죠? 저위험군. 네, 저위험군은 첫 번째는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 두 번째는 특별히 병이 문제가 없고 관찰할 수 있으면 적극적인 관찰, 그게 아니면 치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는 관찰하시다가 나빠지는 경우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약제로는 수텐, 보트렌트, 그리고 요즘은 이제 키트루다와 인나이타 조합을 네. 우선적으로 권하죠. 3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벤시오 인나이타라는 약이 외국에는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우리나라 허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항암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반응률도 좋고 완전 반응도 많았고 질병 조절률도 높았고 무진행 생존까지 기간도 길었지만 생존율 증가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약간 의외인 것 같아요. 앞에 게 좋으면 당연히 네. 마지막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전체 또 봤을 땐 또 얘기가 네. 달라지긴 하네요. 근데 그 바벤시오 대신 키트루다를 썼던 저 키트루다 네. 인니타는 그 모든 면에서 다 우수한 점 우수했고.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바벤시오 인나이타나 키트루다 인나이타나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전도 사실 확실히 비슷하죠. 예, 네. 반응이 높고 무진행 생존기간을 늘려서 아마 그 뒷단의 치료 때문에 그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지만 여하튼 못 보여줬어요. 우리나라는 네. 매우 엄격하죠. 아직까지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약을 오래 쓰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그죠. 이런 거 쓰고 싶지만 또 전체 생존 기간이 또 큰 그렇죠. 차이가 없으니까 또 아쉽게 아직은 급여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도 있긴 하네요. 그다음에 네. 이제 중간하고 고위험군 이쪽이네, 이쪽이네, 그죠? 네, 이쪽이죠. 여기죠. 네. 이런 경우는 저희는 이제 옵티보 어보이 그리고 물론 이제 키트루다 인나이타, 바벤시오 인나이타 우리는 아직 허가를 못 아직은 받았어요. 아니지만 면역항암제 조합이죠. 위에 네. 3가지는. 근데 면역항암제 없이 수텐, 보트렌트, 카보메틱스도 사용해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 옵티보 어보이, 키트루다 인나이타, 바벤시오 인나이타가 수텐에 비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 그리고 생존율 이런 것들 증가를 보여줘서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부담만 없다면 아직까지 옵티보 어보이나 키트루다 인나이타는 네. 오늘이 지금 2020년 11월입니다. 네. 이 기준으로 아직 급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옵티보 여보이가 좀 좋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급여가 되지 않아서 선택하기 힘든데 요즘 워낙 실손보험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실손보험이나 이런 도움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내용을 꼭 확인을 하셔서 어디까지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미리 확인을 하셔서 약제 선택할 때 의료진과 그런 부분을 공유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 게 지금 중간이나 고위험군에서 옵티보 여보이 이제 수텐 보트렌트 중에서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옵디보 여부인은 이제 면역항암제끼리 병령요법이다 보니까 면역항암제 기전상 좀 반응이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진 않나요? 있기는 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면역항암제가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면역항암제는 면역도 증강시켜야 되고 좀 효과 천천히 나타나지 않을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는 게 부분 반응까지의 시간이거든요. 네. 이제 time to response라 그러는데 매우 빠릅니다. 아, 그래요? 6주째 평가하면 바로 반응이 있는 분의 대부분은 나타납니다. 거의 6주 안에 반응이 예, 나타난다. 그래서 예. 사실 면역항암제에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 아. 면역항암제는 저위험군에 잘 들을 것이다, 면역항암제는 반응이 느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또 아까 우리 네. 저번에 그 육종성 신장암 이야기했잖아요. 네. 육종성 신장암이 면역항암제 매우 잘 듣거든요. 얼마나 잘 듣나요? 한 50%에서 60% 반응률을 보입니다. 반응률이면 이렇게 암이 확 주는 분들이 그렇죠. 그 정도 네. 퍼센테이지. 그런데 그 나머지 또 50에서 40%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육종성은. 어렵네요, 네. 그것도. 그런 개념 우리가 면역항암제에 가지고 있던 이전에 인터페론이나 인터류킨 같은 사이토카인 면역항암 네. 치료 때 가졌던 그런 개념들을 많이 흐트려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상식과 많이 다르다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건강하고 그러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저위험군 환자분들이 면역항암제도 잘 들을 것 같은데 실제로 결과에서는 도리어 좀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 면역항암제끼리 방법이 더 잘 듣는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예, 우리 특이하다라고 한계를 생각이 느끼죠. 들어요. 우리 예. 인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에서부터 어떤 연역법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그 진실성이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 수 보면 있죠. 그 숫자가 그쵸 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게 또 여기서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차 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 실제로 환자분들이 약제를 선택하는 건 또 진료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